정말 많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요. 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오답 노트, 질문 노트, 내신 노트 중에 어떤 노트를 좀 활용해 보셨어요, 개인적으로? 저는 그 내신 노트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기도 한데 보통은 과목별로 노트가 되게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한 권에다 다 넣었어요. 아, 한 권에다 그냥 네. 따로따로 그건 항상 과목별로 들고 다니- 나누지 않고요. 네. 대신에 한 권에 다 있으니까 항상 오늘 배운 거 항상 들고 다니기 그렇겠네요. 편해요. 그 자주 보고 대신에 이제 자습 시간에 이런 때는 과목별로 또 노트를 깔끔하게 또 옮겨 적는 그 자체가 또 복습이었고요. 그 시간 들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근데 그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나중에 이제 벼락치기, 그러니까 내신 시험 기간에 볼 때 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면 편하고 아, 오히려 나중에 볼 벼락치기 할 때. 때는 네. 시간 정리가 그리고 훨씬 이걸 더 잘 되는 그날그날 옮겨 적으니까 음. 그날그날 그거 자체가 복습이었죠. 저 이거 그래요.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.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기 전략도 얘기하고 오늘 필기 전략도 얘기하면 처음에 이걸 접하신 분들이 야, 시간 없는데 그거 언제 해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외국에선 그 시간을 조사를 해봤대요. 그랬더니 처음에 투자하는 시간은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많아도 결국 나중에 시험에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쪽이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막 쉽게 할 수 있다고 그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이 방법을 평소에 익히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예, 말씀. 평소에 노트를 써야지 된다는 거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시험 때 평소에 공부 안 하다 시험 때 막 벼락치기 하려면 벼락치기로 노트 필기는 안 되는 그때는 거죠. 안 되는 거고. 아. 그리고 지금 내신 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. 앞서서 이제 소개됐던 내신 노트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.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그 족보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내신 노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부의 뭐 기본입니다. 이게 공부 비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. 기본이다.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부의 시작과 끝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것만 완벽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성적 잘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끔 멘토링 해줄 때 보면 항상 이제 내신 그 필기 노트랑 연습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. 네. 그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구나. 그 심지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까지도 예측이 되거든요. 근데 거의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의 상태와 어떤 성적과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배운다 그러면 공부만 배웠지 사실 이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. 그냥 교과서 맞아요. 위주로 해라, 뭐 이런 예습복습 철저해라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읽는 방법을 배웠잖아요. 네. 오늘은 그럼 노트 필기 방법도 정말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필기 방법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코넬식 노트 필기법입니다. 코넬식 왜 노트 이제 필기법. 네. 코넬이라고 하냐면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교라고 있잖아요. 거기 그 대학교에서 이미 1960년대에 이 노트 필기법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다 이렇게 밝혀낸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학생분들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이제 노트를 사보면은 왼쪽에서 한 3, 4cm 정도의 줄이 거져 있는 보통은 그렇잖아요. 그것도 코넬 노트의 일종인데요. 네.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노트를 보시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네. 이제 첫 번째가 맨 왼쪽에 단서칸이고 이 폭이 좁죠. 그다음에 이제 노트 정리칸, 그 요약칸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넬 노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압니다. 근데 이걸 활용하는 방식은 거의 모르거든요. 가르쳐 준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요. 우리 저 보통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. 선생님 이런 노트 하면 여기에 그날 날짜 쓰고 다 밑으로 그쵸. 여기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. 뭘 여기다 적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. 그래서 뭐 이건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는데요. 이 코넬 노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그 코넬 대학교 월터 교수님께서 이제 5R 방식, 5R 방식이라고 5R. 네. 네, 한번 볼까요, 그러면?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제 크게 5가지인데요. 첫 번째가 이제 기록하기, 그다음에 요약 질문하기, 그다음에 암송하기, 생각하기, 복습하기 이렇게 5가지 R이거든요. 네. 그 첫 번째 기록하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생님 필기 내용을 적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적는 거거든요.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이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. 근데 이 요약이 처음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예습을 좀 한 다음에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면은 훨씬 더 요약이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요약할 거리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아는 게 거기에서 이미 공부를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나뉘어지는 거예요. 딱 2분 걸려요. 그렇게 예습하는데 미리 앉아서 딱 한 번만 네, 보고. 맞습니다. 한 번 보고 수업을 들으면 네. 선생님이 이게 중요해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네. 들리나요? 예습이 뭐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요. 네. 쉬는 시간에 그냥
훑어보는 정도도 훌륭합니다, 진짜. 아, 정말요. 네.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듀스에 해당하는 요약 질문학인데요.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.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내가 뽑아보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요약하기는 이제 아까 보셨던 밑에 부분, 거기에다가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요약하는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깔끔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. 네. 그렇게 요약을 해두면 이제 나중에 급할 때 전체 페이지가 한두 문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훑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적은 거를 좀 한번 예를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네.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, 이렇게 지금- 정리를 예, 되네요. 이게 실제 네. 이제 공식 멘토가 필기를 한 그 예시 노트입니다.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요약 되겠고요. 정리한 거죠. 그리고 아까 단서칸이라고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네. 이 부분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보통 이제 오늘 단원, 소단원 이런 거 적잖아요. 예. 날짜. 근데 그게 아니고요. 필기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둡니다. 그 두 번째 이제 단계가 요약하기 질문하기였잖아요. 그때 이 수업 시간에 적은 필기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